시간을 이 정도 하고요. 본격적인 경제 문제를 또 짚어보죠. GFM 투자연구소의 이진우 소장 여전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떻게 보셨어요? 네, 어제 대통령이 담화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경제적인 측면에서요. 글쎄요. 어제 장 끝나고 나서 조금 오르더라고요. 담화를 하셔서 제가 유심히 봤거든요. 네. 근데 담화 예고가 있고 그래서 이게 무슨 이제 소문들이 돌았잖아요. 네. 전격 뭐 네. 하야를 할 거다 소문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소문이 있었는데 제가 2시 반에 딱 기자회견을 담화를 하는 거와 동시에 장을 딱 봤거든요. 네. 코스닥이 싹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거치에 대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아주 이렇게 오히려 좀 강해지는 모습을 봤는데 자본시장도 어떤 빨리 결자 해지를 좀 해달라는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그런 애원이라고 할까? 그런 걸 좀 한다 그런 느낌을 저는 받았습니다만. 어제 뭐 시장은 냉정했고 시황만 좀 촌스러웠죠. 뭐 예. 어제 같은 경우에 마감 시황의 제목을 갖다가 음, 대통령 3차 담화에 환율 하락, 뭐 주가 상승. 촌스러웠다. 예, 아유 얼마나 내렸나 환율 싶었더니 이런 남제. 주식 얼마나 올랐나 싶었더니 뭐 한 0.01포인트 올랐나요? 예, 뭐 조금 그 올랐죠. 정도. 예. 예. 지금 뭐 10원 이상 오르내리던 환율 예. 이런 빠진 거 가지고 환율 안정 뭐 그건 아닌 것 같고요. 어허. 뭐든지 갖다 붙이려고 하는 시황 분석가들의 어떤 그 한계였고 예. 글쎄요. 저 호세프 맞나요? 그 브라질 여성 예. 대통령 한 3개월 전에 예, 탄핵당했죠. 예, 탄핵당했을 때 그때 놀라웠던 것은 그 브라질 증시가 예. 강세로 가고 헤알도 강세로 갔습니다. 환호했죠. 환호했었죠. 예. 그러니 뭐 이렇게 무능한 대통령, 뭐 부패에 찌든 대통령 물러나니 좋아지겠거니 하는 그런 어떤 반응이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우리는 이제 오히려 더 머리가 아파졌죠. 급격하게 글쎄요. 많은 어떤 정치 평론가들도 어제 이런저런 대담을 통해서 한 얘기가 그렇게 국민적 실망과 분노에 편성했던 국회, 야당 뭐 이런 쪽에서 오히려 당황하는 모습 이런 것을 보인다 하는 그런 분석들이 많았는데 네. 시장은 그랬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해결된 거 하나도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고 이제 과연 국회로 공이 넘어갔는데 얼마나 네. 300명에 달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동안 국민들한테 실망만 끼쳐왔던 그런 국회의원들이 이번에 제대로 한번 실력을 보여주고 국민의 뜻에 합당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는가. 그런데 시장 움직임으로 와서는 큰 기대는 안 한다. 뭐 이렇게 해석됩니다. 일단은 오늘 아침 시장이 그렇게 반응을 예. 하고 있죠. 네. 자, 미국 얘기를 해보죠. 미국에 이제 사실 우리가 한 7, 8년 동안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보면요. 미국 재무부 장관 이름은 저도 잘 기억이 안 날 때가 많아요. 물론 제이콥 루라는 건 알고 있죠. 네. 근데 벤 버난키라든지 네. 또 지금 자넷 옐런이라든지 우리 네. 시청자 여러분들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으셔가지고 들으셨죠. 근데 이제 트럼프 연간의 재무부 장관의 역할은 오바마 대통령 행정부의 재무부 장관의 역할하고는 많이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재정정책이 축이 된다는 얘기를 하니까 네. 스티븐 너치가 거의 확정되는 분위기입니까? 지금 어떻습니까? 뭐 뉴욕 타임스나 월스트리트저널 할 것 없이 예. 지금 이제 그런 식으로 보도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예. 어떤 인물이에요? 예, 지금 한번 월스트리트저널에 들어가 가지고 한번 캡처해봤습니다. 예. 지금 화면 보시면은 스티븐 이게 처음에는 저는 이게 MNUCHIN 이거 예. 저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예. 이거 어떻게 읽겠습니까? M 다음에 바로 N이 나오는데. M은 안 읽어요? 거의 뭐 묵음처럼 처리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예. 국내 언론에서 그냥 너친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 트럼프 타워에서 이 주변 사람들 보니까 여기는 뭐 리차드 기어처럼 생기기도 했는데 어쨌거나 벌써 때깔이 돈 많은 사람들이죠. 자, 이 양반도 지금 이제 골드만삭스 출신이란 얘기죠. 골드만삭스 출신인데 한번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 한번 그동안 한번 생각해 볼까요? 로버트 루빈. 옛날 생각이 나는군요. 루빈의 옛날 얼굴 생각 보니까. 짠하게 납니다. 골만삭스 출신이잖아요. 골드만삭스 출신이었죠. 예. 자, 제가 제목을 투자은행 전성시대를 위한 로버트 루빈. 예.
그렇게 해서 왼쪽 사진은 위키피디아에 올라온 사진이고요. 예. 가장 전형적인 사진이라 볼 수 있겠고 오른쪽에 이거는 그냥 구글에서 이미지 중에 캡처했습니다. 예. 자, 빌 클린턴이죠. 자, 이 로버트 루빈의 재임 기간이 95년부터 해서 99년인데요. 예. 이 99년에 있었던 일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예. 글래스-스티글법을 폐지하고 클린턴이 그걸 했죠. 그램 리치 블라일리법이라고 하는. 예. 그래서 투자은행하고 상업은행 사이에 그 벽을 갖다가 허물고 네. 투자은행이 마음껏 활개를 칠 수 있는. 규제 완화를 한 거죠. 예. 아마 그것에 제일 큰 덕을 본 것은 시티였던 것 같아요. 어허. 나중에 재무장관 이후에 이 양반은 시티그룹의 회장으로 가죠. 예. 거기서 뭐 한 1억 6,200만 달러 정도 벌었다는 뭐 소문도 들리고요. 그러다 그리고 보면 저 월가의 CEO는 뭐 그 정도는 그 정도는 뭐 예. 받는 거니까. 예. 그렇게 그 다음 사람 한번 생각해 볼까요? 누가 예. 또 떠오르십니까? 헨리 폴슨입니다. 예. 예, 예. 이 헨리 폴슨 앞에는 존 스노우라고 해서 지금 거의 뭐 제이콥 루처럼 좀 존재감 존재감 없었던 없는. 네, 그런 사람이었는데 자 행크 폴슨이라고도 우리가 저 옆에는 가이트너인가요? 예, 자 그럼 보시죠. 예. 재임 기간 2006년부터 2009년입니다. 예. 자 2009년 같으면 이제 2008년에 이미 리만 사태 터지고 그렇죠. 정신없을 때죠. 예. 그런데 그 이전에 재무장관 되기 전에 99년부터 2006년까지 한 7년 동안 골드만삭스 회장을 했었죠. 예. CEO를 했었죠. 예. 그 후임이 블랭크 파인 아닌가 싶은데요. 예. 여기 이 헨리 폴슨의 업적이라 할까요? 제일 큰 거는 그거죠. 우리가 TARP라고 하는 TARP, Troubled Asset 예. 릴리프 프로그램이라 해서 예. 부실자산 구제 아, 프로그램 예. TARP. 예. 7천억 달러였습니다. 무려. 그렇죠. 예. 그중에 3,500억 달러는 그냥 뭐 의회 승인도 없이 대통령이 그냥 임의로 쓰면 됐고 그렇죠. 그게 이제 AIG로 지원이 되면서 골드만삭스는 AIG로부터 받아야 했던 뭐 CDS죠. CDS 관련한 그런 그걸로 해서 골드만삭스는 살아났고. 그런데 아까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 화면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금융위기 이후에 이 사진 굉장히 이렇게 참 그 당시 많이 이렇게 네. 회자됐던 사진인데요. 어떤 의미가 있는 사진입니까? 벤 버난키를 가운데 두고. 소장님 보시기에 저 세 사람 표정 말이죠. 예. 당당하게 세상을 살아온 사람들의 표정입니까? 세 명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도 예. 제일 그 맨정신이 있는 사람처럼 보이는 게 벤 버난키인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예. 폴스는 천장 보고 있고 옆에는 벤 폴슨이- 버난키 얼굴을 예. 보고 있고 그렇잖아요. 폴슨이 그렇게 했고 예. 그 당시 이제 버냉키가 의장이었고 가이트너는 뉴욕 연방은행 그렇죠. 총재로서 예. 그 당시 영향력이 이제 굉장히 했었죠. TLP를 예. 갖다가 이제 실무적으로 이행하고 했던 사람이죠. 가이트너 저 양반은 저 재무장관 하고 나서 지금은 사모펀드에 또 CEO로 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 왔다 갔다 하는데 저 양반이 썼던 스트레스 테스트라는 책에서 보면은 가이트너 아주 확신범답게 씁니다. 그러니 뭐 월가를 점령하라라고 이렇게 시위에 나왔던 청년들, 대학생들, 무식한 대중, 그리고 뭐 뉴욕 타임스는 아주 뭐 좌파 포퓰리즘의 언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그 사람의 지론은 그거죠. 네. 불이 났을 때는 방화범을 잡는 것보다도 불 불 끄는 게 우선 맞는 얘기긴 하죠. 예, 맞는 네. 얘기긴 합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방화범은 계속 잡히지도 않고 감옥도 안 가고 계속 불 지르고 보험금 타먹고 잘 사는 거죠. 뭐 그래서 후대에 가서 진정한 평가가 나오겠습니다만 저 가운데에 이번에 다시 넣친 저 양반도 뭐 골드만삭스에다가 그다음에 헐리우드에 가가지고 그 왜 우리나라에서도 히트쳤던 아바타 같은 거 예. 이런 것도 투자 쪽도 하면서 크게 성공을 능력 있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제 제가 받는 느낌은 그러네요. 이 흐름이 헨리 폴슨 같은 사람을 로버트 루빈 같은 사람을 쓰고 그리고 골드만삭스 출신이 아닌 좀 존재감 없이 조용히 그냥 업무만 했던 사람들이 재무장관 이후에도 너친 같은 사람이 나왔다 하는 얘기는 우리가 또 저때 상황으로 비슷하게 즉 그 얘기는 버블이 먼저 한번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미 형성되어 있는 버블이 한번 꺼질 수도 있는 네. 그런 시점에 대한 뭐 포석이다 이렇게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네. 금융시장적인 측면에서 보면 그 로버트 루빈 연간에 굉장히 좋았던 기억이 있죠. 나고요. 또 금융위기 직전이었으니까. 예, 네. 해리 폴슨은 뭐 사실 그 운이 안 좋았는지 하여튼 그
하여튼 이벤트가 발생할 무렵에 재무부 장관을 했기 때문에 또 제 기억으로는 베어 스턴스가 도산할 때 네. 그걸 처리하는 게 좀 민감하게 빨리 해가지고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어떤 자기는 그걸 잘했다고 생각하는 것 네, 같고. 자신들은 잘했다고 생각할 거예요. 예, 어쨌든 시장에서 재무부 장관의 역할을 맡기는 방향으로 간다는 건 월스트리트 입장에서는 좀 기대를 갖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네. 그렇군요. 네. 자, 오페크 얘기를 좀 해보죠. 네. 움직임 좀 있습니까? 글쎄요, 뭐 지금 어제 밤 사이에 3.9%니까 거의 4%죠. 네. WTI나 브렌트유 할 것 없이 둘 다 뭐 같은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하루 4%의 하락이라면 이건 급락이죠.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이제 요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요. 그래요. 예. 오늘 우리 뭐 저녁이나 있게 될 빈에서 열리는 예. 오펙 정기총회 거기서 감산 합의 예. 이게 이제 좀 회자되면서 유가 상승에 좀 베팅했던 세력들이 뭐 총회가 임박할수록 사우디도 러시아도 소극적이고 이란, 이라크 서로 또 계속 뻗땡기고 네. 우리는 계속 감산보다는 우리는 좀 덮어내야겠다 이런 식이다 보니까 그 원유 상승에 베팅했던 예. 세력들이 엎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래서요, 뭐 법적 구속력도 없는 저런 어떤 합의 그리고 지금 분위기는 설령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서 그 합의를 지키는 나라만 손해 보는 뭐 이런 어떤 분위기라면은 이 죄수의 딜레마군요. 예 그것도. 그런 것 같아요. 이번 오펙 회의는 그냥 소문난 잔치로 끝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환율을 좀 마지막으로 네. 여쭤보죠. 뭐 모두의 환율 미미하게 움직였다는 말씀 주셨습니다만 네, 네. 주간 단위로 한번 그 분석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제 트럼프 당선 이후 2주 남짓 거의 뭐 3주가 다 돼 가는데요. 예. 뭐 이번으로 거의 오늘로서 만 3주죠. 예. 그동안 시장의 특성은 그거였습니다. 미국채 수익률의 상승, 즉 시장 금리의 급등으로 인한 예. 달러 강세. 예. 그리고 뉴욕 증시의 사상 최고치 경신, 이머징 증시는 부진. 그리고 원자재 시장에서 특히 뭐 굴이라든지. 굴이나 예. 비철금속 쪽에서 이렇게 급등 이런 걸로 정리가 되는데 이게 조금 이제 급한 한 사이클은 돈 것 같아요. 달러 같은 경우에 이렇습니다. 간략하게 보시면은 메이저 통화들에 대한 선진국 6개국 통화에 대한 달러 인덱스 2002년 이후 낙폭에 대해서 얼만큼 왔고요. 예. 자, 이거는 글로벌 모니터에서 가져온 이렇게 그래픽입니다만 BIS에서 발표하는 실질 실효 환율, 즉 교역 비중 플러스 그리고 각국의 인플레이션율까지 감안한 달러의 가치는 2002년 이때 아까 달러 인덱스보다도 더 이때 이 고점보다도 훨씬 더 올라가 있죠. 아, 그렇군요. 그리고 73년 이후에 평균치 러플리 한 110 정도인데 이미 130에 와 있고 이렇다면은 이 제목 단대로 달러는 이미 충분한 강세다라고 예.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과연 12월 저 차트 중에요. 네. 지금 80년대 보면 네. 80년대 70년대 후반부터 85년 직전까지 뭐 어마어마하게 달러가 강세잖아요. 네, 예. 그런 다음에 이제 프라자 합의 같은 게 있으면서 쭉 내렸거든요. 그렇습니다. 저게. 그렇습니다. 예. 또 이때 또 폴 볼커가 또 이렇게 왜 금리 올리면서 한번 달러 강으로 한번 갔던 적도 그렇군요. 있었고, 예. 예, 그런 상황입니다. 자, 이렇게 본다면은 결국 이렇게 가격이라는 것이 이렇게 평균에 수렴한다고 본다면은 여기서 더 간다 하더라도 그래서 시장 일각에서는 자꾸 달러 강세가 네. 거의 한계에 온 거 아니냐. 그리고 트럼프가 정말 달러 강을 좋아하겠느냐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오는 것이죠. 우리 시장도 비슷한 논리입니다. 네. 그동안 뭐 연초 1245원에서 1090원 어라운드까지의 낙폭에 대해서 뭐 이렇게 반등으로서는 충분히 얼마큼 왔고 예. 조금 그런 상황에서 시장도 지금 과매수 상태. 그래서 이렇게 밀립니다만 일단 당분간 뭐 단기적으로는 65원 승부가 중요하고요. 65원도 못 지켜진다면은 또 뭐 우리 그 유명한 1150, 40 승부로 가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 12월 14일, 15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15일 날 예. 아침에 확인하는 FMC의 점도표 그리고 옐렌의 어떤 발언의 강도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내년 초 네. 달러 방향성을 좀 결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죄송하지만 그 네. 저 실질 치료 환율인가요? 실질 치료 환율. 그 네. 차트를 한번 다시 네. 보여주시죠. 제가 질문이 하나 있는데. 네. 예. 예.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85년 어감부터 급하게 달러가 약세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저거는 예. 미국이 어떤 교역과 특별히 일본과의 교역에서의 너무너무 불리한 그런 환경을
미국 정부가 나서서 풀면서 촉발된 그랬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트럼프가 이제 집권을 하게 돼 있는데 달러가 그때만큼은 아닙니다만은 네. 굉장히 강해져 있잖아요. 그래요. 그럼 트럼프의 경제 정책은 뭐 그게 보호무역주의든 뭐든 간에 네. 어쨌든 구역 조건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면 네.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다면 저 정도의 기울기는 아니지만은 달러의 추세적인 약세로 갈 가능성은 없겠냐. 네. 한참 지난 다음에 우리가 80년대 중반이라면 벌써 30년 네네. 지난 일입니다만은 한 2, 30년 지난 다음에 이 차트를 다시 이진우 소장과 제가 얘기를 한다면 그때 그랬는데 그런 생각은 혹시 안 드세요? 예. 그래요.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시장에서 저 달러 가지고 고민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단기적으로 어떤 뭐 연준의 통화 정책이 되었건 아니면은 무슨 뭐 시장의 어떤 뭐 돌발 악재 때문이건 간에 오버슈팅 차원에서 달러의 네. 추가 강세는 있을 수 있겠으나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 하에서의 달러가 계속 강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앞뒤가 그리고 펀더멘털로 보더라도 뭐 그런 것 같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소장님 말씀하신 그런 가능성은 충분하죠. 그래서 다들 요즘 그냥 하기 좋은 얘기로 단기 달러 강, 중장기 달러 약 이게 이제 대세를 이룬 전망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래요. 고맙습니다. 예. 네.